대한광통신이 최근 저점에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14,9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15,000원 바로 앞까지 간 건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는 다시 14,400원대 약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단순히 오늘 음봉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최근 반등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15,000원에서 실제 매물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트 한잔입니다. 8월 28일 현재 대한광통신은 14,43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14,720원, 장중 고가는 14,980원, 저가는 14,030원까지 나왔고 현재 전일 대비 약 2.89%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부터 보면 대한광통신은 5월 이후 고점에서 크게 밀리면서 7월 말까지 상당히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2만원을 훨씬 넘었던 주가가 8월 초에는 8,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8월 저점 이후 흐름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8,000원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뒤 1만원을 회복했고 이후 12,000원과 13,000원대를 차례로 넘어오면서 최근에는 14,000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최근 며칠을 보면 14,000원대에서는 상승 속도가 조금 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 14,980원까지 올라가면서 15,000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 반등이 한 단계 더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위에서는 14,800원에서 15,000원 부근을 첫 번째 저항으로 보겠습니다. 차트상 14,794원 부근의 기준이 잡혀있고 오늘 고점 역시 14,980원이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광통신이 다시 강해지려면 장중에 잠깐 15,000원을 넘는 것보다 15,000원 위에서 실제로 자리를 잡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을 제대로 돌파한다면 다음은 16,200원 부근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 16,213원의 다음 기준이 잡혀있고 과거 하락 과정에서도 주가가 여러 번 반응했던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15,000원을 넘어선 이후에는 여기서 다시 매물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6,200원까지 소화한다면 그 다음 큰 저항은 18,500원 부근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 가격을 먼저 보기보다 15,000원을 실제로 돌파하는지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아래에서는 13,700원에서 13,400원 부근이 첫 번째 지지입니다. 차트상 13,755원과 13,455원 부근의 기준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 반등 과정에서 넘어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현재 상승 구조가 바로 무너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3,400원대가 무너지면 다음은 12,500원에서 12,200원 부근을 봐야 합니다. 차트상 12,499원과 12,233원의 다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다시 밀린다면 최근 15,000원까지 올라왔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힘이 확실히 약해졌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거래량입니다. 현재 약 695만 주가 거래되면서 최근보다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1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는 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동시에 고점 매물도 상당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추가 상승을 바로 기대하기보다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14,000원대를 계속 지켜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대한광통신은 13,700원을 지키면서 다시 15,0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최근 8,000원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반등 힘은 분명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000원 앞에서 매물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지금부터는 단순한 급반등이 아니라 15,000원 위에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광통신에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매수세가 들어온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광섬유통신 인프라나 해외 사업 쪽에서 새롭게 나온 재료가 있는지 그 부분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광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 테마가 다시 붙었다는 것보다 실제 고부가 광케이블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신영증권은 대한광통신에 대해 광섬유 가격 상승과 AI 데이터 센터용 고다심 케이블 공급 확대가 앞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제품이 864심 광케이블입니다. 864심이라는 건 케이블 한 가닥 안에 광섬유 864가닥이 들어간다는 의미인데요. 대한광통신이 기존에 주로 공급하던 144심 제품과 비교하면 집적도가 6배 높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같은 공간 안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전송량을 높일 수 있는 고다심 케이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광통신은 올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약 56억 원 규모의 864심 케이블을 수주했고 6월에는 같은 제품을 355억 원 규모로 추가 수주했습니다. 즉 오늘 새로운 355억 원 계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올해 들어 미국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실제 주문을 2차례 확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품 단가입니다. 864심 케이블에는 구부러짐에 강한 고사양 광섬유가 필요한데 기사에 따르면 이 제품에 사용되는 광섬유 가격은 기존 범용 제품보다 약 4,050%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고사양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 평균 판매 가격 ASP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잔고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통신부문 수주잔고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분기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앞서 1분기 수주잔고도 약 6년 만에 7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여기서 다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긴다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 고다심 광케이블 수요 증가, 대한광통신 수주 증가,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 실적 개선,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연결되기 시작하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광섬유 가격도 현재는 대한광통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광섬유 생산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광섬유 공급 여력이 줄었고 신영증권은 이 영향으로 광섬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한광통신은 모재부터 광섬유, 광케이블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시장 전망도 상당히 큽니다. 신영증권은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장비와 부품 시장이 올해 711억 달러에서 2028년 2,861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GPU도 세대가 바뀔수록 네트워크 대역폭이 B100에 400Gbps에서 P300, 800Gbps, 루빈에서는 1.6Tbps까지 커지는 구조라서 연산 성능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센터 안에서 구리선 대신 광통신을 써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증권사의 실적 개선 전망이지 오늘 추가 대형 계약이 확정됐다는 공시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355억 원 수주 이후 추가 하이퍼스케일러 물량이 실제로 더 들어오는지 그리고 늘어난 수주 잔고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15,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매물을 맞는 상황에서는 좋은 산업 전망만 보고 바로 추세 전환을 확정하기보다 시장이 이 기대를 실제 주가에 얼마나 더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오늘 말씀드린 13,700원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위에서는 15,000원 구간을 제대로 돌파하는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어떤 종목을 미리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끄지 마시고 잠깐만 더 봐주세요. 잠깐만요. 왜 항상 내가 발견한 종목은 이미 올라가 있을까요? 20%, 30% 급등한 뒤에야 이 종목이 강합니다. 오늘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이런 이야기 솔직히 너무 늦었습니다. 중요한 건 옳은 종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장중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차트 한 잔은 반대로 합니다. 장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시장을 준비합니다.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차트 위치와 거래량, 수급, 시장 흐름을 다시 확인하고 수많은 종목 중에서 다음날 반드시 체크해볼 만한 종목을 따로 추려서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아무 종목이나 뒤늦게 쫓아가는 것과 미리 볼 종목과 중요한 가격대를 알고 시작하는 건 분명 다릅니다. 매번 급등한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걸 조금만 빨리 봤으면 이런 생각 반복하셨다면 이제는 종목을 보는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현재 차트 한 잔에서는 영상을 보고 문의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선착순단 30명에게만 차트 한 잔에서 따로 준비한 특별 선물을 지급해드립니다. 복잡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4985-2741 이 번호로 이벤트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먹고 남은 종목을 계속 뒤늦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이 열리기 전에 내일 무엇을 봐야 할지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매일 오후 3시 다음날을 위한 종가 종목 분석 그리고 매일 선착순 30명에게 제공되는 특별 선물 010-4985-2741로 이벤트 3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내일 시장이 열렸을 때 적어도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지 마세요.